안녕하세요. 미키킴입니다. 시즌2 첫 강의로 이태리 와인 가져왔는데요. 와인 좋아하시나요? 이태리 와인은 그 나름 참 매력이 있는데요. 이태리 사람들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Where there is no wine, there is no love. 그러니까 와인이 없는 곳에 사랑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태리인들의 와인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속담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와인도 이태리 와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동시에 영어 표현도 몇 개 배워보는 걸로 해요. Okay, let's get started. There is a strong global fandom for anything Italian, including iconic fashion brands, delicious cuisine, beautiful scenery, and last but not least, fine wines. 자, 첫 번째 문장으로는요. There is 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그냥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뭐에 있다, 뭐뭐가 뭐 있다 요 정도로 그냥 뭐 저기에 있다가 아니라 그냥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there is 다음에 주어가 오죠. 여기서는 a strong global fandom for anything Italian.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거라면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뭐 세계적인 그 강한 그 팬층이 있다. 그래서 팬덤 하면 팬층. 그러니까 그 팬들이죠. 그래서 요 단어도 뭐 좋아요. 아, 그리고 나서 including 뭐 그런 유명한 그 패션 브랜드나 뭐 맛있는 음식이나 또는 beautiful scenery 아름다운 경치나 and last but not least 요 표현은 저희가 그 시즌 1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그 해석을 하면 뭐 끝으로 왔지만은 위치상 그쵸 그 앞에 뭐 앞에 거뭐 아이코닉 패션 브랜드 뭐 딜리셔스 이렇게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끝에 이게 fine wines가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함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요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last but not least fine wines 그 고급 포도주 같은 이런 것들의 그런 anything Italian.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을 왔다. 이태리에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there's a strong global fandom. 전 세계적으로 큰 그 팬층이 있다. 자, 요렇게 된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 거는 그 anything 다음에 Italian. 여기서 Italian이 그 형용사로 쓰였잖아요. 근데 왜냐? 근데 이게 뒤에서 수식을 해요. 왜냐? anything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보통 형용사는 그 일반 명사가 왔으면은 대명사가 아니라 앞에서 수식을 하는데 이렇게 대명사가 왔을 때는 뒤에서 갖다 붙인다. 그래서 그 Italian anything이 아니라 anything Italian 이렇게 된 구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문장 사실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뭐 우리가 골치 아픈 관계대명사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얼마든지 이거 뭐 there is, there are 뭐 이렇게 많이 시작하죠. 뭐뭐 있다, 뭐뭐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뭐 약간 주의할 거는 anything Italian 요 위치 문제 그리고 또 뭐 마지막으로 뭐 요거는 그냥 표현이죠. 그래서 last but not least 이거 끝으로 오지만은 중요함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제 요렇게 요 정도로 그냥 좋은 문장 같아요. 깔끔하고 그냥 평상시에 요런 문장으로 만들어서 한번 써 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앞에서 그 anything이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이 대명사를 한번 모아 봤는데요. 자, 이런 애들이 오고 그 뒤에 형용사는 반드시 뒤에서 수식을 한다. 그래서 예문을 좀 보고 더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is there anything important I should know? Anything important. There is something strange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뭔가 수상한 것이 something 있어. 그러니까 I said nothing rude to her. 그녀에게 무례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after renovation, everything old was replaced. 그 레노베이션 후에는 그 옛날 것들은 everything 옛날 모든 것들은 was replaced. 다시 교체되었다.
요렇게. 자, 요것처럼 이렇게 그 thing으로 끝나는 얘네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얼마든지 요런 문장은 간단하면서도 일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문장부터 하나 둘씩 내 걸로 만들어가면서 정리하는 걸로 해요. 오케이.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봐서요. 계속하면요. Among these, 그 앞에 저런 iconic fashion brands랑 저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들 중에서, 그래서 among 하면은 이제 그 보통 뭐 두 개 이상의 것들이 왔을 때 그 뭐뭐 중에서라고 할 때는 among을 쓰죠. So Italian wine might not be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but it's definitely something to feel passionate about.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우선 해석을 하면요. 그 이것들 중에서 그 이태리 와인이 그 might not be the first thing. 첫 번째로 근데 어떤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거예요? That comes to mind. 그러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나는 뭐 첫 번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제 요런 문장인데요. 이제 오늘 여기서 또 가장 이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면 그 유명한 그 관계 대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그 that이 그 앞에 thing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thing을 그러니까 thing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격이에요. 주어인데 근데 그거를 더 설명을 해주죠. 그쵸? 그래서 that comes to mind. 마음속에 떠오른다. thing이. 그러니까 요렇게 그 주어와 그 that 다음에 comes to mind. 이 comes가 이 동사의 관계인데요. 이걸 두 문장으로 안 하고 그 thing을 그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문장이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필요를 한 거고 그 thing이 그게 주어 역할을 하니까 의미상 그러니까 그 that 다음에 쭉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주어니까 thing이 당연히 that 다음에는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의 주격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might not be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요 문장은 오늘 반드시 외워야 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여기서는 might not be 라고 왔는데 뭐 어떤 거는 막 주어를 딱 던져. 여기서는 Italian wine. 근데 뭐 it could be anything. 어떤 게 might be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이게 어떤 것이 마음에 생각나는 첫 번째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는 요 문장을 반드시 이 외워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 표현도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뭐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 아니다. 뭐 요런 표현인데요. 그 표현 자체가 요 comes to mind 요 표현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이 that이 온 것, 요 문법적인 용법도 굉장히 영어에서는 너무나 많이 쓰이는 그 중요한 관계대명사라 요 문장 자체는 외우면서 그 관계대명사 주격도 정리를 하고 요 표현 자체도 좋으니까 comes to mind. 그래서 그대로 외우는 걸로 반드시. 오늘 제일 중요한 문장 같아요. 그리고 나서 but but 이게 이제 이 but이 그러나 하고 이게 대등절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그냥 앞에다가 그냥 콤마 찍고 뭐 however 그러나라고 뭐 이렇게 쭉 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이 대등절을 콤마를 찍고 대등절을 쓰는 건 여기서는 but이 왔는데 이런 이유는 그 두 문장이 그 의미상 그 서로 약간 연결이 된다. 여기 뭐 약간 반대적인 의미로 but이 와서 뜻은 약간 대등한 뜻이지만은 그 문장을 약간 연결이 된다 의미상 그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마 but 이렇게 그 대등절을 쓴다고 하죠. 이것도 영어의 문법이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요 전체 문장은 오늘 반드시 외워야 되는 문장. 그래서 but it's definitely something to feel passionate about. 그리고 나서 something 다음에 앞에서 나왔는데 그 뒤에 to feel passionate about 그 to 부정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to feel passionate about 그거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그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 to feel
passionate about 이 전체가 그 앞에 something을 다 수식하는 거죠. 그 전형적인 to 부정사 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 영어의 이게 그러니까 그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온 게 to feel passionate about 이게 뒤에 온 게 something이 대명사라서 뒤에 온 게 아니라 이게 명사가 됐던 앞에 뭐 대명사가 됐던 여기는 something 그거를 상관없이 이 to 부정사는 그 같이 이렇게 그 앞에 그 위치가 그 명사나 수식하는 그 대명사의 뒤에 갖다 붙이면서 그 앞에 거를 수식하는 이런 영어적인 구조. 그래서 이렇게 그 문장을 이렇게 통해서 문장으로 영어를 공부하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 어순이 익숙해지면서 그 속에서 그 단어를 외우고 수거를 외우고 문법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문장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문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스피킹으로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같이 이제 내 표현으로 만들고 쓰기를 같이 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요 하이라이트는 문장은 요 마지막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anything 뭐 띵으로 끝나는 얘네는 뒤에서 항상 수식을 한다. anything Italian. 요 표현도 앞에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다 외우는 걸로 하고 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음 강의는 그 이탈리아의 아직 part 2 남았어요. 오케이. See you soon.